안녕하세요. 과묵한 누굴까입니다. 네, 오늘 바깥에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뭐 잠깐 안 내리기도 했지만 이제 앞으로 내리 한 근 일주일 가까이 7일 내내는 아니고 하여튼 되게 오래 비가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쪽에 그 태풍 올라오고 있죠. 명칭이 좀 그러던데 흰남노라고 발음에 주의해야 되는 그런 태풍이 아무래도 한반도 남쪽을 약간 걸쳐갈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위력은 아마 매미보다 더 셀 수도 있다. 뭐 그래서 저희도 요 방에 창에 그 테이핑 X자로 딱 해놔야 될까 싶기도 한데 또 어디서는 그게 별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검색을 해보고 나서 결정해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없으면 테이프는 아깝고 좀 그렇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 그 효과가 없다. 이런 쪽으로만 정보를 좀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럴 것 같네요. 이 단어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 오늘은 금요일이고, 이제 원래 이 시간대에는 소설을 쓰기로 했죠. 쓰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전화 연락하고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글쓰기는 안 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이 글쓰기에 관해서, 이 소설에 관해서 설명하는 걸로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어제 두근두근 문예부 그 게임 했잖아요. 거의 3시간 넘게 했었는데 거의 잘 시간 다 됐다고 이제 게임 그 모니카가 계속 몇 마디 했다가 대사 없어졌다가 몇 마디 했다가 대사 없어졌다 해가지고 제가 좀 짜증이 나고 그랬잖아요. 속된 말로 빡쳤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형이 저한테 보내준 게 진 엔딩 보는 방법을 보내줬는데 저는 그걸 텍스트라 생각해서 열었거든요. 근데 텍스트가 아니고 14분짜리 유튜브 영상이었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아무리 그게 정답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이라도 켜고 볼 수가 없잖아. 이렇게 헤드셋 끼고 있는데. 음. 그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밑에 하단에 자막이 친절하게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거 보고서야 알았는데, 아주 그냥 처음부터 진엔딩이랑은 그냥 연이 없는 그런 막가파식 공약이었더군요. 뭐, 물론, 게임 하는 게 미리 다 이거 선택지 이거 누르면 누가 되고, 이거 선택지 누르면 뭐가 되고, 다 아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무슨 큰 재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문예부 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거는 그냥 미연씨를 가장한 공포 게임이다 정도예요. 더군다나 그거 한 4년 전쯤에 유행했죠? 그러니까 4년 전에 제가 그 게임을 분명 엔딩까지 봤겠지만 기억 못해요. 어떻게 엔딩을 봤는지. 그리고 이제 저는 당연히 진엔딩에서 한참 멀어졌고 뭐 모니카 그 장면 본 걸로도 전 충분히 만족합니다. 걔가 채식주의자건 말건 하여튼 뭐 대사를 뭐 언제까지 그게 뭐 영원히 이어질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막 도돌이표처럼 앞에 나왔던 대사 또 나오고 그러려나? 하여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문예부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예, 충분히 공포를 겪었고, 예, 못 사겠고, 예, 재밌었어요. 잘 만든 게임이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좀 그랬던 건 그 대사를 잘 보면 힌트가 나와 있다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 힌트 하나도 캐치를 못했고 그리고 모니카 대화를 그 끝내기 위해서 파일을 삭제해야 된다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검색을 안 하면은 그리고 그런 거 검색하면은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지. 그러니까 제 추리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게임이었다. 예. 그래서 제가 추리 소설 잘 안 쓰는 겁니다. 제가 추리 소설을 쓰려면 독자와 대결해서 독자를 못 이기더라도 적어도 독자를 즐겁게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 범인 뻔하네. 하더라도 이 범인의 트릭? 이거는 독자가 못 알아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인 알아맞히기 자체는 쉬울 수 있어. 근데 이 범인이 어떤 트릭을 썼는가? 그거는 알아맞히기 힘들 수 있다. 거기서 재미가 느껴지는 거죠. 음. 여러분은 추리소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추리소설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렇게 많이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어쨌거나, 어, 파일을 지워야만 이게 진행이 된다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안 그래요? 어? 어, 근데 참 신박하긴 신박했어. 그러니까 제4의 벽을 뚫는 캐릭터들이 종종 있거든요. 뭐 언더테일의 센즈라든지. 근데 센즈가 파일 지우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냥 게임하고 있는 플레이어를 향해서 뭔가 말하는 것처럼 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일 지워야 그 뭐 진행되고 이거는 좀 그렇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검색을 안 해도 대사에서 힌트 같은 거 캐치해서 파일 지워서 엔딩 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기야 있겠죠? 세상에 추리력 대단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는 아닐 거라는 거. 옛날 게임들 보면은 아주 옛날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때는 게임 같은 거 판매할 때 게임 공략본이 그 게임 잡지에 수록돼 가지고 판매되기도 했고 그랬죠. 그 복잡한 퍼즐 같은 경우에 애들이 풀기에는 좀 힘드니까. 근데 그 공략본을 못 봐서 안 봐서 그래서 게임 접은 사람들도 좀 있을 거고. 근데 요새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막히면 다 검색해서 보죠. 근데 어제 같은 상황에선 제가 그걸 막혔다고 그거 제가 형한테 헬프를 쳤는데 형이 보내준 게 유튜브 영상이었고 제가 그 상황에서 유튜브를 볼 수 없고 더군다나 그거 진엔딩 영상이었고 저는 진엔딩에서 한참 멀어진 상태였고 저는 그냥 모니카만 넘어서 진짜 그 제대로 된 엔딩을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예, 꼭 굳이 진엔딩이 아니더라도 저는 유리 루트를 탔거든요. 그 왜 그렇게 째려봅니까? 누구 왔어요? 아니요. 아무튼 이걸로 어제 한 게임으로 날씨 얘기로도 10분밖에 시간을 못 끄네요. 아무튼 태풍 조심하시고 어제 그 게임 끝마치기 전에 시청자가 한 분 계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 채팅창에 뭐 올라오는 거 아무것도 못 봤는데. 예, 스포만 아니면은 뭐 어떤 내용 올라와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 물론 저에 대한 심각한 비방이나 이런 건 좀 자제를. 제가 이 방송하면서 뭐 크게 선 넘은 거 없겠죠? 예, 있으면 안 되지. 있으면 혹시 알려주세요. 자제할 테니까 저도.
네, 아무튼 오늘 날씨 얘기하고 어제 게임 한 얘기를 했는데 막상 오늘도 글을 못 쓰니까 언제 글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글 쓰는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근데 저도 뭐 작법 이론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전혀 빠삭하지 않아요. 별로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인 적도 없고 그냥 소설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거는 기승전결 이 흐름을 잘 만들어둬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캐릭터들이 입체적이면 좋다는 거 둘. 물론 캐릭터가 평면적이어도 재밌으면 장땡이에요. 굳이 뭐 입체적이어야 한다고 막 모든 캐릭터 뭐 엑스트라까지 입체적일 필요는 없어요. 어, 엑스트라의 가정사가 복잡하면 뭐 어쩔 건데. 그렇죠? 주인공이랑 주요 인물들 그런 사람들에게 부여된 서사만 잘 갖춰져 있으면 캐릭터가 딱히 평면적이어도 뭐 스토리 재밌으면 장땡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꼭 반드시 처음에 처음에 시작했던 캐릭터가 어떤 사건을 겪어 나가면서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 결말에 이를 때쯤에는 자기만의 해답을 내려서 뭐 사건을 해결한다. 그런 식으로 소설에서는 흔히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성장해서 잘 해결하고 다니는 사람 흔치 않아요. 예. 흔치 않다는 뜻은 있긴 있다. 근데 많진 않다. 뭐 이거죠. 어, 저도 나이를 이렇게 먹었지만 성장이라는 거는 키? 성장한 거 말고 정신적 성장은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게 많이 성장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정신적으로 이 정도면 한 이 정도까지 올라야 제대로 된 작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 어, 발음이 좀 꼬이고 그러네. 하여튼 스토리 그 다음에 캐릭터 이것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묘사. 근데 묘사는 그 국어사전 삐적거리거나 아니면 며칠 동안 명상하거나 뭐 사람들마다 방법은 각양각색이겠지만 그 사진 같은 거를 찍어서 그 사진을 글로 옮겨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본 영상물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글로 써본다든지 그런 걸로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묘사는 힘을 줘야 될 부분에 묘사를 되게 힘을 빡 주고 그냥 빨리 흘러 내려가야 될 부분에는 그냥 이랬다 저랬다 되게 딱딱딱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 긴 호흡, 짧은 호흡 그거를 잘 판단해서 호흡이 길어야 할 때 길게 그다음에 짧아야 할 때는 팍팍팍 해서 넘어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 캐릭터, 묘사 뭐 그 정도 알면 뭐 소설 쓰기에 충분하겠죠. 예.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그림판 출동해야겠죠. 그 저번 주에 제 소설을 설명할 때 월드워 3,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월드워 3. 예, 인류가 지금까지 세계대전 겪은 게 1차, 2차까지 겪었고 3차는 아직 안 겪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되게 자극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때도 사료가 남아있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사료가 남아있잖아요. 특히 2차 세계대전은 그 참전 용사들이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100년 안 됐죠, 이거? 예, 1945년에 끝난 거니까. 예. 하여튼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전쟁이 터지면 안 되니까 어, 왜 터지는지 원인을 알면은 그 원인을 제거해서 이 3차 세계대전이라는 결과가 발생 안 되도록 끊을 수 있겠죠. 어,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은 정치인들한테도 중요하겠지만 군인들한테 더 중요하겠지만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흥미를 돋구는 그런 그 영역이라 해야 되나? 그렇긴 해요. 예,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쟁을 안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흥미본위로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대부분의 전쟁 얘기의 결론은 이렇게 나야 돼요. 전쟁은 정말 웬만해선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어. 근데 절대라는 말은 저는 잘 안 붙이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는 전쟁이 어, 일어나야만 하는 경우도 뭐 상상해보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뭐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웬만하면 전쟁은 안 터져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잃을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전쟁 나면 이제 가장 먼저 손실 보는 거 사람이죠. 어, 인적 자원이 손실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저번에 멜서스 트랩 얘기하다가 이제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뭐 흑사병의 경제학 이런 거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근데 흑사병 이게 유럽 전역에 돌았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었나? 그 정도 사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중세니까 뭐 봉건제라 해야 되나? 헷갈리네. 어, 하여튼 그 노동자. 근데 이때가 산업혁명 이전이어서 임노동자라는 표현은 아마 안 맞지 싶은데 제가 경제사를 제대로 복습을 안 해서 좀 헷갈리네요. 하여튼 이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사람들이 희소해졌죠. 사람들이 희소해지니까 실질 임금이 좀 높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전쟁 터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인적 자원의 손실을 얘기했잖아요. 어, 왜냐하면 이 과거에 흑사병 나돌 때의 사람들의 인적 자본 수준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혹은 그 미래의 사람들이 소유한 인적 자본은 차원이 달라요. 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면 기존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물론 질서가 흔들렸기 때문에 전쟁이 터졌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전쟁 끝나고도 혼란은 지속돼요. 그러니까 그 혼란을 반길 사람은 혼란을 틈타서 뭐 출세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별로 없겠죠. 웬만한 경우엔 평화가 전쟁보다 낫습니다. 어, 물론 무조건은 아니에요. 세상에 무조건이 어디 있어. 음, 사람에 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물적 자본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죠. 어, 그러니까 산업시설이나 이런 게 파괴되면은 필연적으로 그 생활 수준이 저하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밖에서 사과 2kg에 뭐 가령 7,000원 든다. 거꾸로 썼네. 7,000원이 앞에 오고 2kg가 뒤에 와야 되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어, 하여튼 그 이렇게 우리가 직접 과수원을 꾸리지 않고 또 사과 같은 거, 수박, 뭐 복숭아, 참외 이런 거 돈만 있으면 손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죠. 그냥 마트 가서 돈 지불하고 사 먹으면 되죠.
그리고 현금을 안 써도 돼, 사실. 물론 돈은 있어야 되지만 그 돈이라는 게 현찰이 아니라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혹은 여타 뭐 포인트든 마일리지든 뭐 이런 거 금융 이게 제대로 돌아가니까 이거 우리가 사과를 뭐 수박이든 뭐든 손쉽게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은 공장이나 이런 산업시설들 파괴가 안 될까요? 적국이 타격을 안 할까요? 사람도 죽이는데 공장도 타격하겠지. 뭐 전쟁이 엄청나게 막 1시간 안에 끝났다 그러면 타격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1시간 안에 끝나더라도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핵 터뜨리면 하여튼 높은 확률로 상당히 높은 확률로 거의 100% 뭐 99%라 합시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높은 확률로 물적 시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든. 뭐 그게 비료 공장이 될 수도 있고 뭐 탄약 그거 만드는 공장일 수도 있고 뭐 전쟁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 군과 관련 있는 시설들이 파괴가 되겠지만 전쟁이라는 게 군인만 죽이고 민간인은 살려두고 안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군과 관련된 시설만 타격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과 관련이 없는데 그 뭐 식량 창고 이런 데 날릴 수 있죠. 쌀 그거 창고 여기 불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순식간에 이 쌀이나 식량 이런 거 희소해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희소해지면 뭐다? 가치가 오른다. 가치가 오르면 뭐다? 손쉽게 못 구한다.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도 물적시설 타격이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예, 손쉽게 못 구합니다. 이런 물건들. 전쟁 터지게 되면. 그러니까 전쟁 나면 안 돼요. 전쟁 나면 안 돼. 음. 전쟁 난 국가나 내전 터진 국가들 보면은 좀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해줄 수 있는 건 잘 없죠. 어, 하여튼 이 전쟁 원인이나 이런 거 알고 싶으면 음, 역사나 뭐 군사 서적이나 그런 거 찾아서 읽어보세요. 어, 이렇게 하니까 인물이 돼버렸네. 그 사람도 죽고 물적 자원도 타격을 입고 이게 끝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정보의 유실도 생각해야 돼요. 이 정보라는 게 그 뭐 사람과도 연관이 있고 물적 자원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얘 얘기할 때도 얘가 나와야 되고 얘 얘기할 때도 얘가 나왔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나서 언급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봅시다. 국가의 주요 인물들 있잖아요. 뭐 요직에 있는 사람들, 뭐 합참의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꼭 이런 사람들 아니어도 뭐 교수님, 박사님 이런 사람들 중요한 사람이니까 저희가 살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적군들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네? 옛날 그 그리스인가? 거기에 그 누구지? 아르키메데스였나? 그 사람 그 로마였나? 장교가 죽이지 말라고 병사한테 그랬는데 그 원 밟았다고 아르키메데스가 뭐라 하니까 병사가 열받아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몰라뵙고 죽이는 마당에 여러분 그 고려대 교수님 누구 있는지 알아요? 전 모릅니다. 안 다녀가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다닌 모교의 교수님도 제가 다녔던 학과가 아니면 거의 잘 몰라요. 하물며 적국의 병사들이 뭐 인텔리 계층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아니 오히려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거 너무 폄한가? 하여튼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죽이면 안 된다는 명령이 하달되었더라도 욱해가지고 죽이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중요한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전문적 지식들. 이 사람들 죽으면 이 사람들이 생전에 품었던 아이디어들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은 그 역사의 후퇴야 후퇴. 전쟁 한 번 겪은 걸로도 인류 역사가 보면은 산업혁명 정도를 기점으로 갑자기 급발전했죠. 뭐 그전에도 발전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발전이 느렸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대부분. 예. 산업혁명 이전의 경제 성장률이 0.7%인가? 연평균이? 예. 저도 업데이트가 안 돼서 하여튼 되게 낮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낮았던 걸로.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꽤 좀 사정이 나아진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산업혁명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제 그 미생물 같은 것도 이제 세균 이런 거 연구되면서 뭐 백신 같은 거 만들고 해가지고 유아 사망률 이게 되게 낮아지고 그런 것도 되게 인류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근데 이 종두법 개발한 사람이나 아니면 맨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만약에 전쟁터에 끌려가서 그냥 역사에 이름도 못 남긴 채 끔살 당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백신이라는 거 알고 있겠습니까? 뭐 알 수도 있겠죠. 근데 되게 늦춰졌겠죠. 만약에 1900년도에 뭐 발명됐어야 할 게 만약에 그 시절 때 누가 뭐 죽어가지고 한 뭐 1950년도에 발명이 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역사 발전이 50년 정도 늦춰진 거야.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이런 정보, 아이디어의 손실, 예, 사람이 품은 생각의 손실, 이게 굉장히 크다. 이런 단순히 사람 몇 명 죽고 이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물적 자본과도 이게 연관이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들, 웬만한 도서관은 장서량이 막 엄청나죠. 10,000권 넘고 막 10만 권 넘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런 도서관에 있는 책들 만약에 전쟁으로 대부분 다 타격을 입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이거 언제 다 복구할 겁니까? 뭐 출판사 불러가지고 사장들 불러가지고 돈 낼 테니까 싹 다 그거 출간해가지고 도서관 하나 만드시다 이럽니까? 뭐 세월이 흐르면 복구할 수 있겠죠. 복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원고가 있어야 가능한 거고 원고 없으면 못해. 원고 있어야 돼. 원고도 요새는 이제 종이로 보관 안 하잖아요. 웬만해서는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잖아. 아니면은 서버라든지 뭐 클라우드. 근데 이거 전쟁 나서 다 터졌다고 생각해봐. 이거 어느 세월 복구합니까 이거? 전쟁 안 터진 국가에서 이제 그 번역본이나 해가지고 들여와야 되겠지. 근데 우리나라 고유의 서적은 그냥 수수께끼 속으로 넘어가는 거죠. 도서관이 정말 귀중한 곳이에요. 근데 이 전쟁 터지면은 뭐 이 건물은 도서관이니까 타격하지 맙시다라고 간부한테 그 간청하는 병사 있겠습니까? 그냥 저기에 적 병사가 숨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네이팜 쏘고 보자 이러겠지. 이런 도서관 이 타격 입히는 거 이것도 정보의 손실이죠. 그리고
복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확률이 되게 커, 웬만해서. 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더라? 되게 기원전 얘기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바다민족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 이것도 서양 얘기인데 바다민족이라는 애들이 어디더라? 어딘지 까먹었네. 아테네인가? 그리스인가? 하여튼 여기에 그 세계에서 되게 오래된 도서관, 그 무슨 도서관이지? 이름 까먹었네. 근데 구글링 해보면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 도서관 되게 약탈하고 불태우고 막 이유도 몰라. 왜 그랬어? 아니 뭐 훔쳐가지고 저그들끼리 하하호호 읽다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놓으면 그래도 사라지지 않았구나, 인류의 지식이 그래도 전수되는구나 이러기 하겠지. 근데 이 바퀴벌레 같은 놈들이 진짜 이렇게 귀중한 게 귀중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다 불태워 없앴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장소량이 한 10만 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네들 없었으면 산업혁명이 얼마나 일찍 일어났을까요? 예? 지금 우리 화성에다가 식민지 세웠을지도 몰라. 그럼. 뭐 역사의 가정이란 없지만 그런 상상 해볼 수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전쟁이 터지면 손해가 막심하다. 전쟁은 안 터지는 게 좋다. 소설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전쟁 강의가 됐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군대 가면 배우죠. 전쟁을 막기 위해선 전쟁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군대는 사륙 머신을 키우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군인들 보면은 되게 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분들이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갑자기 정훈교육 시간 된 것 같네. 예, 아무튼 제 생각엔 그래요. 군대 폐지하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통일된 상태도 아니고, 아니 설령 통일됐더라도 주변 국가들이 강력한 곳이 지금 동쪽으로 일본이 있고 서쪽으로 중국 있고 북쪽으로 러시아 있는데, 여기서 무슨 군대를 없애? 중국 군대 없어? 일본은 뭐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라 부르지만은 걔네들 해군 꽤 세죠? 그다음에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시비 걸었다가 죽쓰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마냥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강대국들이 있는데 우리가 뭘 군대를 없애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오히려 국방비를 늘리고 그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군 비리 같은 거 철저하게. 또 정책 얘기가 나와버렸네. 하여튼 넘어가고, 제 소설에서 3차 세계대전 터진다 뭐 그런 얘기 했죠. 뭐 시대 구분하면서 뭐 2049년에서 50년까지 뭐 터질 것이다. 뭐 그 전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저번 주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이해 못 하겠지만 언젠가 뭐 유튜브 같은 데 올리면은 나중에 천천히 보십시오.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하여튼 2049년에서 50년까지 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는 거를 가정해서 제가 소설을 썼는데, 이게 좀 2016년, 17년도에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서 이 설정들이 다 개박살 났다 그랬잖아요. 예. 그 얘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상상한 흐름대로였으면 아마 높을 확률로 터지지 않았을까. 근데 진짜 천운이어서 천운. 전쟁 안 나는 게 좋지. 저는 이 상황이 좋습니다. 예. 근데 절대란 건 없어.
우리가 아직 2049년에 사는 거 아니죠? 2050년에 사는 거 아니죠? 조심해야 돼. 진짜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야지. 뭐 그렇다고 지금 2022년에 당장 뭐 생존 키트 사고 뭐 그러라는 소리 아니에요, 절대. 지금 머릿속에 되게 여러 생각들이 오가고 있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말이 안 나왔는데 제가 좀 필기한 종이가 있거든요. 그걸 잠시 좀 봤어요. 메모, 커닝 페이퍼. 네, 뭐 어차피 이거 시험 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일으키려는 세력. 이 개개인이 아니에요. 세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막으려는 세력. 근데 이게 정확한 구분은 아니에요. 3차 세계대전 일어나거나 막거나 둘 중 하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좀 더 파고들면 일으키려는 세력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3차 세계대전은 3차 세계대전을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이죠. 그래서 얘가 끝나면 더 이상 전쟁 없는 세상이 도래하게끔 좀 사이코 같은 생각이죠. 4차 세계대전 터지면 어쩌려고 5차 세계대전 터지면 어쩌려고. 근데 그런 거는 일단 제쳐두고 얘네들의 생각은 3차 세계대전은 높은 확률로 핵전쟁이 될 것이고 이거 인류 공멸은 말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겪으면은 결국 전쟁 없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얘들이 미는 거는 영구 평화론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일단 3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보자. 미친놈들이야 이놈들. 네, 그 다음에 막으려는 세력. 이것도 정확하게는 100%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막으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워낙 강력한 세력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막으려고 하느냐? 실제로는 막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냐? 지연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연이 잘 들어보세요. 원래 3차 세계대전은 언제 터졌어야 하느냐? 원래는 2020년에 터졌어야 했던 겁니다. 2022년이잖아요, 지금? 근데 2020년 지났잖아요? 예, 그 이유는 소설상에서는, 이거 현실 얘기 아닙니다. 소설상에서는 얘네들이 이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전쟁 터지는 원인을 제거하면은 전쟁이 난다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들도 원래는 2020년에 터졌어야 할 전쟁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3차 세계대전을 미룬 거예요. 1년 정도. 근데 2021년 작년에도 안 터졌죠? 얘네들이 또 활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얘네가 그냥 영원히 활약하면 그 자체로 영구 평화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겠지만 얘네들이 지연시킬 수 있는 거는 3차 세계대전이고 그 외의 국지전이나 국가 간 전면전 뭐 이런 것들은 못 막습니다. 얘네들 능력으로. 이거 막는 걸로도 이미 과부하예요. 과부하. 그래서 얘들이 영원히 전쟁을 못 막을 걸 알아요. 이 세력이. 그래서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걸 이 두 세력이 다 공감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뭐라 해야 되지? 상식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둘이 대립하는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일어날 거다. 근데 얘는 앞당기려는 쪽, 얘는 늦추려는 쪽. 근데 언젠가 일어난다. 근데 영원히 못 늦춘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우리가 유예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습니까? 유예? 어떤 일정이나 이런 걸 뒤로 늦추는 거잖아요. 예. 원래 2020년에 터졌을 거를 1년 늦추고 해서 터질 수밖에 없는 게 2049년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2049년 이 기점을 뭐라 그러느냐?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유예 한계라 그래요.
물론 소설상의 개념입니다. 실제로 이런 단어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생각해낸 거예요. 그냥. 소설 속 얘기입니다. 이거 소설 얘기예요. 하여튼 이 유의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에 원래 2020년에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거 1년 해가지고 그 도달한 시점이 2049년이에요. 이 이상은 유예를 못해요. 여러분 수명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70살까지 살 수밖에 없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고 쳐봅시다. 뭐 물론 오늘날 의학으로 뭐 갓 군입대한 사람 상대로 가족력이나 지금 현재 건강 상태나 생활 패턴으로 밀어봤을 때 당신은 70살 정도면은 사망하실 것 같네요. 이렇게 진단 내릴 수 있는 의사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생활 패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예. 하여튼 이건 되게 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냥 있을 수 없지만 이런 일이 있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70살밖에 살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70살에 죽고 싶지 않잖아요. 만약에 난 더 살고 싶은데, 나 한 75까지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의사가 그래요. 아, 술부터 줄이세요. 그래서 술 줄였어. 그랬는데 의사가 그래. 당신은 75이 아니라 71밖에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도 끊으세요. 담배를 먼저 끊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담배도 끊었어. 의사한테 갔어. 저 이제 75까지 살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져. 당신은 72살까지밖에 못 삽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세요. 규칙적인 수면.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70세까지 살 수 있대. 와, 75까지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이번에 운동을 하래. 그래서 운동을 했어. 이제 74까지 살 수 있대. 아,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의사가 뭐라 하는지 알아? 그냥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진단받고 교통사고나 이런 거 절대 겪지 말래. 그러면 75까지 산대. 그래가지고 75까지 산다 소원 성취 이거겠습니까? 욕심이 더 나지. 저 76까지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요? 당신 유전자가 그렇게 안 돼요. 에? 아니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규칙적으로 수면 취하고 운동도 하고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조심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고 그러는데도 75까지밖에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인간이 영원히 살겠습니까? 이러겠죠. 사람은 현재 영원히 못 살죠. 언젠가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명을 늘리려고 해도 한계에 봉착하듯이 3차 세계대전도 아무리 유예하고 원인 제거하고 해도 과거에 그 조금씩 쌓여왔던 그 원인들 미처 제거하지 못하고 굴러다니던 그 먼지들이 막 이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돼서 유예 한계에 봉착해서 2049년에 딱 터진다라는 게 제 소설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유예 한계. 이거 나오려면 몇 권쯤 가야 될까? 이게 1권에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저도 1권 내용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유예 한계 설명한 걸로 일단 만족하고. 자, 이제 또 이것만 얘기하면 이 방송은 끝낼 거예요. 지금 벌써 48분인데 저는 한 5분만 하고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좀 의도치 않게 좀 길어졌네요. 저 이렇게 말이 긴 사람이 아닌데. 내 소설 얘기를 해서 그런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 소설을 쓰는 방법론에 대해서인데 여러분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역진귀납법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안 들어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귀납법이랑 연역법은 들어본 사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 두 개는 논리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논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역진 귀납법, 그 영어로 뭐더라? 백워드 인덕션인가? 백워드 인덕션 맞을 거예요. 얘를 처음 접한 건 제가 논리학 책이 아니라 미시경제학 책에서 이거 미경이한테서 봤는데, 저는 미경이라는 여자 모릅니다. 미시경제학에서 봤는데, 역진귀납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끝에서부터 거꾸로 생각해서 원인으로 가는 거. 이게 역진귀납법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100원의 보상, 얘가 50원의 보상, 얘가 10원의 보상, 이러면 누구나 다 100원 보상 얻고 싶겠죠? 근데 100원 보상 얻으려면 얘를 선택해야 된대. 그럼 다들 얘 선택하겠죠? 근데 얘 선택하기 전에는 얘 선택해야 된대. 그럼 다 얘 선택하겠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최초의 선택까지 알게 된다, 뭐 이런 얘기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값을 알면은 그걸 거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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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진다. 어차피 결과값은 10원보다 50원이 낫고 50원보다 100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최선의 결과. 여기서는 보상 극대화라고 해야 되나?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스르고 거스르고 거슬러 올라오면 최초의 선택. 근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지 않았죠. 만약에 대한민국이 21세기 뭐 2018년에 소득 3만 불이 넘기 위해서 촛불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촛불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 탄핵이 있어야 된다. 탄핵이 있기 전에는 뭐 이명박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뭐 그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전에는 뭐 12.12 쿠데타 있어야 된다. 그전에는 뭐 6.25 터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김일성이 대한민국의 소득 3만 불 시대를 위해서 난 6.25 전쟁 일으켰습니다. 이런 미친 소리 안 하잖아요, 아무도. 말도 안 되지.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에 이런 보상값이 주어진다는 거를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 소설에서는 역진귀납법을 쓰거든요. 이건 그냥 소설상의 방법론으로서 미시경제학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개념을 제가 그냥 임의로 차용해서 가져다 와서, 그냥 썼다 이겁니다. 예. 하여튼, 3차 세계대전이 터진다. 라는 거를 미리 결과에 끼워두고, 얘가 터지기 전에는 뭐가 일어나야 돼. 이게 터지기 전에는 뭐가 일어나야 돼. 그 전에 뭐가 일어나야 돼.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그 전에. 톱니바퀴를 거꾸로 돌리듯이 하다 보면은 최초에 뭐가 있으면은 나중에 그걸 촥 풀어나가면 딱 3차 세계대전으로 이렇게 가도록 해놨어요. 물론 소설상에서. 근데 현실은 소설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흘러갑니다. 예. 소설상에서 이렇다는 얘기지 현실이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만약에 김일성 그 자식이 역진기납법을 써가지고 3만 불 시대를 만들고 싶으면은 북한을 그렇게 만들겠지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겠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진기납법은 결과값을 알아야 된다는 그 전제가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네, 마찬가지로 이승만도 대한민국의 3만 불 시대를 위해서 사사오입해야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여튼 역진기납법 이 얘기까지 했고, 이제 하나만 더 하면은 이제 끝납니다, 이 방송. 이제 할 남은 얘기는 묘사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뭐 사진을 보고 그거를 글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봤던 영상물, 뭐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이런 장면들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아니면 회상하면서 글로 옮기든지
하면은 묘사력을 그거 높일 수 있다 그랬죠. 물론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니까 전해줄 수 있는 거지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지 싶네요. 하여튼 눈을 감고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의 이제 기승전결, 기승전결 이거를 딱 눈 감고 생각해 봤을 때 쫙 영화 끝나듯이 영화가 진행돼서 끝나듯이 상상할 수 있으면 그거 그냥 글로 옮기면 돼요. 그럼 끝이야. 근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물론 상상하다가 도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2권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에서 살인사건 터지는 거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잠수함을 가본 적이 없어요. 잠수함 구조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잠수함이랑 잠수정이랑 또 다르더라고. 잠수함이 뭐 몇 톤 이상이어야 잠수함이고 그 이하는 잠수정이랬나? 제가 그렇게까지 그 고증을 리얼리티를 위해서 막 고증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게 뭐 심각한 두꺼운 그런 책이 아니라 라노벨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잠수정 출연시켜 놓고 잠수함이라고 우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미안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글이 재미가 있으면 됐지. 안 그렇습니까? 예, 물론 뭐 반사회적인 거를 주장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뭐 제 글은 그렇게까지 뭐 반사회적인 거 추종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정말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쓸 거예요. 하여튼 제가 1권 설명도 안 했는데 2권 설명하기는 좀 그렇네. 하여튼 2권에서 보면 비행기 타고 바다에서 떨궈가지고 잠수함 탔는데 잠수함에서 막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일 터져서 가보니까 뭐 누가 죽어 있었어. 근데 그 죽인 게 누굴까 해가지고 물론 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찾고 그걸 찾다가 결국에는 못 찾고 그래가지고 일 꼬이고 해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한다 까지가 2권이거든요. 간단하죠? 비행기에서 잠수함으로 잠수함에서 육지로 이게 다예요. 근데 이 구체적인 사건의 경과가 영화처럼 재생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막힌 상태긴 해요. 일단 잠수함 구조도 상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죽였을까? 왜 죽었을까? 그 다음에 왜 추리 못했나? 무슨 증거가 있나? 이런 것들을 상상해야 할 게 좀 있는데 이걸 제가 아직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거는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예, 하여튼 제가 오늘 얘기한 거 별거 없죠? 3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역진귀납법, 그 다음에 영화를 떠올리듯이 묘사하기. 뭐 이게 끝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이게 끝이라서 이제 그림판 치우고 아무튼 오늘 얘기는 이게 다예요. 어쩌다 보니 58분이네요. 1시간은 2분 정도 못 채웠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